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설계와 연금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자, 은퇴 후 생활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의미로 건강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은퇴자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건강자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의료비와 생활비 그 특성이 달라서 이 준비 방법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무님 어떤가요? 노후 생활비 같은 경우는 매달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언제 얼마만큼 필요할지 예측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비를 두고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얼마만큼 발생할지 모른다고 해서 우발부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러면 이 같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 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발 자산이라는 개념들을 여기서 쓰는데, 네. 질병과 사고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짠 하고 목돈이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우발 자산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건강자산이라고 하니까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자, 먼저 그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퇴직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퇴직한 다음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네. 이거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가 체계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건강보험이 늘어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직장에 다닐 때는 절반은 내가 내지만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편제가 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자기가 내야 되니까 당연히 좀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 방법도 좀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데요. 지역 가입자는 세 가지를 봅니다. 소득 외에 자신의 재산, 그리고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따라서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큰 차가 있거나 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2월 한 달 동안 퇴직한 분들 중에 지역연금 가입자로 전환하신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61% 정도가 직장에 다니실 때보다 보험료가 늘어났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퇴직하고 나서 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선 이제 가족 중에 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게 되면 별도로 보험료 내지 않고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자기는 안 내더라도. 그런데 그건 없이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아무 영향 없이 자기만 이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외로 좀 넓습니다. 자녀는 물론 이제 사이나 며느리가 직장 다니고 있어도 이제 그분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의 직장 건강보험에도 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으니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분들도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좀 피부양자로 등재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제 회사에 다니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의 피부양자가 돼서 혜택을 본다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2018년 7월부터 피부양자 조건을 엄격하게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말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일시 근로소득, 기타소득 각각 나누어 4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각각 나누어 계산을 했는데요. 이제는 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3,400만 원 이하가 돼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바뀐 거죠. 재산의 경우에도요.
과표가 9억 원 이하여야 됐었는데 그것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5억 4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 1,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또 제외가 되는 거고요. 다만 나이와 소득이나 재산의 일정한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피부양자 등재 요건이 정말 까다로워진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고스란히 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네.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받잖아요. 이 금액이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보다 늘어났다라고 하면 얼른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셔가지고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만큼 향후 3년 동안 그 금액만큼만 내게끔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지역건강보험료를 크기만큼 내는 게 아니고 과거 직장 다닌 데만큼만 내니까 건강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좀 덜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좀 신청해 보시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속가입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은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려면 퇴직하기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어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면 3년간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가 있는데요. 3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했다가 또 1년이 안 돼 직장을 그만두시면 이미 가입 신청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요건 중에 퇴직 직전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1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한 다음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계속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네.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니까 납부도 성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준다면서요? 의료비 영수증 입원했을 때 의료비 영수증 한번 딱 떼서 보시면 급여 네. 항목, 비급여 항목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겁니다. 보통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80% 정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이제 내는데 이걸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암이나 뭐 중대질병 같은 경우에 걸리면 치료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산정특례 등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중대질병인 암 같은 게 걸릴 때 이걸 등록하게 되면 급여 항목의 20%를 자기가 내는 게 아니고 5%만 내면 되도록 됩니다. 요 제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는 해당 질병에 걸리면 산정특례 등록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해주는데 보통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게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산정특례 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산정특례를 등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한시적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네. 보통 5년 정도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5년 치료 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생기냐면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네. 인적공제에서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좀 더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장애인이 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제도 한번 다 활용하셔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대로 챙겨야 네. 의료비 아낄 수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은퇴 후 의료비 마련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이제는 큐어가 아닌 케어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큐어는 치유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케어는 치유가 아니고 병을 달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사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이 병이 금방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병원비가 굉장히 만들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케어를 생각해서 장기간 필요한 의료비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 의료비에 대한 대비 충분히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알찬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